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청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고 야당 의원들은 최 지사에게 대북 사업을 놓고 주민 살림살이나 신경 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국감의 핵심 이슈는 가리왕산 스키장이었습니다. 가리왕산 활강 스키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만든 것으로 당초 원상 복구를 약속했던 강원도가 최근 곤돌라 등 시설물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의 원상 복구 주장은 부당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부당한 강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반드시 맞서서 반드시 우리 강원도민의 이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박주현 의원은 당초 약속이 완전 복원이었던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가리왕산 전면 복원하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고 또 법적인 의무 이행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바꾸게 되면은 저는 사회적 갈등도 엄청 확대되면서 최문순 도지사는 원상 복구를 하면 좋은데 현재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설 활용의 의지를 비쳤습니다. 까내려면 한 7만 톤 정도의 폐기물이 생겨서 환경을 더 훼손하게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평균 농가 소득 감소, 주거시설의 라돈 수치 위험성, 가축 방역관 부족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문순 도지사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남북 교류 사업에 너무 몰두한다며 대북 사업은 정부에 맡겨두고 강원도 농어민들 잘 살게 하는 데나 신경 쓰라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의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인공 부화한 어린 명태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명태 자원 회복에 갈 길이 멀지만 방류 효과 분석 확대와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홍빛 주둥이와 은빛 몸통이 선명한 고기들이 바닷속을 헤엄칩니다. 20cm 넘게 자란 어린 명태 15,000마리입니다. 명태 인공방류는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30만 마리, 올해는 1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외에서 잡힌 명태 1,700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방류한 개체 3마리를 확인했습니다.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방류 사업 효과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태의 산란, 회유 경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들을 명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사업에 강원도와 중앙정부에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한 4,000마리 정도 DNA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샘플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그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원주와 횡성 지역에서만 13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40대는 가게를 열었다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기업에 취업한 30대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50대 일용직 노동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원주와 횡성 지역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226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2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2억여 원에 대한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용근로를 하거나 취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의 고용 신고로 단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거나 근로한 사실을 기입하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후에는 다 적발이 되고.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주로 내렸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1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시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 시내버스 인수 문제와 관련해 인수 대상자인 협동조합을 비롯해 버스 노동자와 시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가 어제 춘천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협동조합 측은 앞으로 최소 10,0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조합원이 확보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춘천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버스 노조 측은 지금까지 절차와 자금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키웠다며 협동조합의 계획은 이상일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다음 달 5일 오후 2시 권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내버스 축소 운행에 대비해 비상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시내버스 축소 운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희망택시 투입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111개인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3개를 없애고 운행 횟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FC가 오는 2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과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리그 7위를 기록하며 하위 스플릿에 속한 강원FC는 서울과의 첫 경기를 포함해 모두 5경기를 치러 강등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스플릿 라운드 최하위인 12위는 2부로 강등되며 11위는 K리그2의 우승팀과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로 강등이 결정됩니다. 강원은 현재 승점 39점으로 리그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와 승점 9점 차이여서 강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7도에서 19도, 영서 지역은 17도에서 18도, 강원 산지는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정선 5일장이 열리는 정선 아리랑 시장에 청년몰 청아랑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청년몰 청아랑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20개 점포와 쉼터 등을 갖추고
청년 상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공방 등을 선보입니다. 청아랑이 들어서는 정선 아리랑 시장은 매년 7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조호바루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겨울 여행 마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용평 리조트와 휘닉스 평창, 대명 리조트, 남이섬 등이 참가해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동계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평창 1주년 특별 프로그램 등을 집중 홍보합니다. 특히 진에어에서 신규 운항하는 조호바루 인천 노선을 통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농가와 임가, 어가 종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1차 산업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강원도 농가 수는 모두 68,750가구로 2016년보다 5.3%가 감소했습니다. 어가 수도 2017년 2,082가구로 2016년보다 7.8% 감소했고 임업 종사자 수도 2017년 7,513가구로 2016년보다 4% 감소했으며 도지역 가운데 감소율도 높은 편입니다. 영월박물관 고을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지정된 영월박물관 고을특구는 지난해 관광객 226만 명이 찾았고 관광 관련 매출도 2,400억 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와 평창 산양상특구 등 14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를 통한 강원도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상당 부분이 임기를 늘리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형식적인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친 계약 연장으로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4명의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중 외부 공모로 임기를 재연장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1명으로 30%에 달합니다. 정 의원은 모든 절차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진행해 공모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전소 건설 등 국책 사업이 활발했던 삼척시의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척시의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13.4%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12번째로 높았습니다. 동해시는 6.8%, 고성군 5.4%, 강릉시 5.2%, 속초시 3.6% 등이었고 정선군은 1.9%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내 총산량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생산액과 물가 등을 토대로 총 생산액을 계산한 종합경제지표입니다. 원주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성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확대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주택 146곳에 슬레이트 주택 사업비로 3억 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5억 2천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에게는 철거와 운반, 매립 비용으로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